네, 오늘도 조회수를 한 자리를 넘어서 이제 0회에 도전하고 있는 예,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을 우려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제가 대충 보고 있긴 한데 이 어록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0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소재가 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매일 이제 제가 영어로 성경 구절 읽고 있는데 그거 정리한 거 어록 정리한 거 이제 구절에 대한 생각 정리해 놓은 거 이제 풀어가지고 제가 영에 수렴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게빈 드베커라는 이제 심리학자에 대한 어록인데 범죄에 대한 이제 심리학을 좀 연구한 학자로 보입니다. 제가 당연히 모르는 학자고요. 네, 그 중에서도 어록 중 두 가지 정도의 어록을 지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자면 65번 어록이고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성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아무래도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학 다 어떤 유년 시절에 형성되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래도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그런 양심 그런 되게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는 뭐 양심적인 부분이 뭐 심리적인 그런 토대가 유년 시절 혹은 뭐 학창 시절 이때 그 2차 성징이 올 즈음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이에서 성인 비스무리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그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가정 환경 뭐 유년 시절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식상한 클리셰처럼 언급이 되는 것도 참 이때 어떤 환경이나 교육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나오지만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항상 어린 시절에 혹은 유년 시절에 뭐 트라우마 혹은 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류의 어록들이 항상 제가 꼽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있고 또 이 게빈 드베커는 범죄에 대한 심리학을 연구했던 학자인 만큼 그 인간의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충격적 경험 혹은 뭐 그런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방향으로 폭력성이 드러났던가 그런 범죄로 이어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확인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 성찰함으로써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상대방은 또 다른 방향의 유년 시절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어떤 폭력성을 혹은 어떤 잠재적 범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작게는 도벽에서 진짜 크게는 중범죄까지 뭐 도벽도 크게 보면 중범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구절이어서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게빈 드베커에 대해서 뽑은 구절은 짧지만 76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폭력의 원천이 존재한다. 다만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가 각자 다를 뿐이다. 누구나 폭력을 행사하죠.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면 공권력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 가부장이 저지른 건 이제 가정 폭력이 되겠죠. 그런데 뭐 아버지라고 해둘게요. 그냥 성별상 아버지가 휘두르는 자녀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이다. 내가 폭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너무 흔하기지만 이것이 그 가부장이 지닌 폭력에 대한 정당성일 거고, 국가가 가지는 폭력은 국가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다. 국가의 폭력에 대한 정당화되는 부분이겠고, 그럼 젠더 갈등으로 아무래도 민감한 데이트 폭력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정당하지만 그 나름의 지금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소들이 있죠. 누군가는 종교적 정당성을, 누군가는 신념을 위해 정당성을, 그런 이념의 정당성, 그런 식으로 모두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삼고 그 폭력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고 나갔던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폭력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에 대한 견해, 그리고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던 이제 개빈 드베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쟁점, 주제의식을 잘 드러냈던 어록이어서 꼽았습니다. 저라고 폭력을 정당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은 거의 없긴 하지만, 어렸을 때 약한 친구에게 물리적인 혹은 언어적인 폭력을 어쨌든 크게는 못했죠. 저도 약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약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서 행한 그런 치졸한 폭력이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용서될 수는 없고 그거를 끝까지 반성해야겠죠. 정말 남자들이라면 특히 그 수컷 간의 그런 약자와 강자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강자가 또 약자를 찾고 약자는 또 다른 약자를 찾고, 그런 숱한 모습을 스스로도에게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삶에서, 사회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이야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아니면은 이제 어떤 성적이 아니고 성적 같은 거,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싸움을 잘하든지,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생활 어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잘 못 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어떤 자존감을 누르는 방식으로 아주 마일드한 폭력들을 사용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폭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폭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칠다 뿐이지, 사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조롱이나 가벼운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농담인데 왜 그래, 너가 좀 이상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점으로 이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너무나도 흔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의 중 하나죠. 그런 폭력들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폭력은 누구나 휘두르는 요소이고, 자신도 그런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디선가 자기가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중요한 어록이었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개빈 드베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다가가는 부분 좋아합니다. 범죄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저 사람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어떤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탄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 같은 집단들이나 개인이 나오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게 개빈 드베커와 같은 학자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어록 굉장히 괜찮은 거 많은데 조회수가 0만 아니길 바라면서, 제발 1회라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 녹음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어록 들어주시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